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모아톡의 최은숙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정보를 줄 것인가 또 귀를 쫑긋 세우시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실 텐데요. 인사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선우미숙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모아모아톡 1회 네. 1회 때 선생님하고 했어요. 네, 네, 벌써 기억납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참 빠르네요. 네, 네. 그리고 겨울이었는데 여름이 됐고요. 겨울이었죠, 그죠? 네. 그리고 네. 제가 빨간 옷을 입었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빨간 옷을 입으셨어요. 아, 이러다 시간 다 가. 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러 나오셨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오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떠오른 은퇴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사실 옛날에 뭐 40에 죽고 50에 죽고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네. 그냥 젊어서 다 인생이 끝났으니까 네. 특별한 준비가 없었을 수도 있고 자녀만 잘 키워놨으면 돼요. 그렇죠. 그게 은퇴 계획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자녀를 잘 키워놨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친정어머니 증조 할머니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도 살아계셔서 고조 할머니 되셨어요. 그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던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은퇴 현황이 지금 어때요? 예.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향후 20년간 네. 74 밀리언이라는 사람들이 은퇴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상이 되세요? 74 밀리언. 7,400만이죠. 그렇죠. 7,400만이면 대한민국하고 그 북한을 합친 인구 숫자? 어머나 세상에. 예. 그런데다가 이제 그 중에는 또 1946년부터 64년까지 태어난 베이비 부모가 속해 제일 있잖아요. 안타까운 세대.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향후 20년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한 10년, 15년간은 그냥 정말 무대기로 막 맞아. 네. 은퇴를 하는데 이분들은 은퇴 준비를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네. 이제 그분들은 천상 어떻게 하면 이 은퇴 이후의 생활을 잘 할 것인가. 네, 이미 이거를 늦었다는 뜻인가요? 그냥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예, 은퇴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늦으신 것 같으십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예, 하여간 그렇지만,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를 어떻게 하면 가장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베네핏을 그 가장 맥시마이즈 할 수 네, 있냐, 네. 그거를 궁리해 보시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1불이라도 더 그렇죠. 받을 수 있게. 네. 예. 지금 말씀하실 때 74 밀리언, 7,400만 명의 사람들이 향후 20년간 이제 은퇴한다 그랬으면 그럼 이제 우리가 받을 돈도 줄어드는 거죠. 당연하죠. 네, 당연한데 네. 지금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소셜 시큐리티와 네. 연관이 되는데 네. 원래 이게 소셜 시큐리티라는 게 이게 1935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29년에 공황이 났잖아요. 네. 그래갖고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니까 못 먹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정책을 만들다가 이제 생겨난 게 소셜 시큐리티인데, 그러면서 이제 소셜 시큐리티 트러스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다 돈을 모아서 페이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집에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조항이 써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점점 고갈이 되어서 이게 1달러에 0.95달러 정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디스카운트해서 받는다는 소리예요. 전 본 기억이 없어요. 아주 조그맣게 써 있나 봐요. 앞에 굉장히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큰 글자만 보잖아요. 숫자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소셜 시큐리티가 지금 펀드가 고갈이 돼서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네. 지금 아무 정책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2034년에는 그냥 바닥이 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2034년이면 그렇죠? 네, 16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그 베네피셔리들이 다 그냥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느냐? 그렇지는 저예요, 않고. 그게. 그렇지는 않고. 네. 예,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은 트러스트가 고갈이 됐기 때문에 현재 걷어들이는 그때마다 걷어들이는 네.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은 2091년까지는 네. 현재 받는 베네핏의 한 4분의 3. 저는 4분의 3은 받겠군요. 네, 4분의 3은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자녀 세대라든지 이러면은 37%까지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뭐 1,000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370불밖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갑자기 네. 막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은퇴 계획이라는 것이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젊고 어렸을 때 시작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근데 그때는 내가 늙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부모님들이 또 이제 조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향해서 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에 밝다고 또 얘기를 해요. 네. 뭐 자기네들이 이제 정보 시대 아니에요. 네, 정보도 네. 많이 얻고 책도 읽고 그래서 많이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네. 대해서 각성을 시킬 필요가 정말 있는 거죠. 은행에다가요? 은행도 좋고 뭐 뮤추얼 펀드를 산다든지 스탁 마켓을 이용을 해도 좋고 어쨌든 내가 한 달에 뭐 2,000불을 벌면 2,000불 다 쓴다. 그 개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얼마 해요. 동안은 진짜 버는 대로 다 쓰는 게 유행처럼 번졌었거든요. 저 이런 사태가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게 그 우리가 2008년도에 굉장히 여기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네, 지났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젊은 분들 뭐 40대, 네, 40대 정도 이렇게 뭐 파이낸셜 플래닝 한다고 앉아서 뭐 얼마 버세요, 얼마 쓰세요 하고 이제 다 얘기를 하면요. 네. 굉장히 그 놀랍게도 많이 버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한 달 인컴이 10,000불 뭐 이렇게 벌으시더라고요. 그런 부자들이 있군요. 굉장히 네. 그렇죠. 많이 벌잖아요. 있군요. 네. 그런데 세이빙에도 하나도 없고 저축을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 겉보기에 너무너무 의리의리한 거예요. 집도 뭐 60만 불, 70만 불짜리에 살고 그리고 다운페이는 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집 몰개지만 뭐 한 3, 4천 불 내고 있고 생각해서 10,000불에서 지금 3, 4천 불 이미 3, 4천 불 뺐어요. 그렇죠. 네. 그만한 집을 사면 거기에다 또 부수적으로 나가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뭐 차는 뭐 BMW를 타는데 뭐 한 달에 리스로 해서 1,500불을 내요. 뭐 이러면 계산 나오죠. 생활비가 모자라겠네요. 그렇죠. 예. 야.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받으면 정말 이거는 정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인컴이 있으면 텍스는 얼마 나갈 것이고 거기에서 얼마 저축을 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딱딱딱딱 샀는데 물론 어렵죠. 그렇죠. 지금 그러나, 당장이 네. 이제 결핍된 것 같은 느낌이 싫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다른 나라 분들이요, 한국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막 웃었는데, 한국 분들은 돈을 벌면 꼭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랄 것 같으세요? 네. 집을 크게 늘리고, 차를 또 더 좋은 걸로 타시고, 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더 우스갯소리라 제가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좋은 그릇을 사는 줄 알았어요. 네.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그, 남이 보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내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적립하면서 규모 있게 생활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세요. 지금 네. 이제 약간 준비하기 늦었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하신 세대들은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근데 보험에 보면은 뭐 은퇴 후에 보장되는 보험 있고 이렇지 않아요? 자, 이게 좀 많이 들었는데. 네네네. 예. 제가 굉장히 이제 정정을 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많이 은퇴 보험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은퇴 보험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야 나한테 얘기한 사람? 어머. 네, 왜냐하면 자 보험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자 보험은 뭐겠어요? 많은 돈을 한 풀에 넣어서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 나중에. 그것도 한 의미가 될 수가 네, 있어요. 네. 근데 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얘기하지 않은 것에 준비한다.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나는 지금 전혀 모르는데 어떤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당신이 그거를 좀 해결해 줄래요? 그런데 그 대신에 나는 뭐를 내냐면 보험료라는 조그만 부분을 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집보험 같은 거 생각하면 네, 네. 나는 사실 1년에 뭐 1,000불 이 정도의 보험료를 내지만 네. 일단 일이 나면 30만 불, 40만 불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트루 보험의 의미인데 은퇴 플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한 달에 뭐 200불을 내는데 나중에 내가 받는 거는 뭐 3,000불, 4,000불을 forever 65살부터 받습니까? 그건 연금인가요? 연금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네. 연금은 생명보험하고는 반대 의미예요. 완전 네, 반대 네, 의미. 네. 생명보험은 내가 너무 일찍 사망했을 때 네, 네, 네. 저희 가족한테다가 나가는 돈이지. 네. 나는 보험료로 해서 뭐 한 달에 100불도 내고 200불도 내지만 보험회사는 내 가족한테 뭐 100만 불도 주고 네, 하는 게 네.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명보험이 되지만 연금이라는 것의 그 반대 의미는 뭐냐면 내가 럼섬 그러니까 목돈을 갖다가 보험회사에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만 불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평균 수명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오케이 한 달에 그러면은 1,200불씩 해서 뭐 쭉 드릴게요. 살아있는 한 드릴게요. 네. 근데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뭐 90살 요즘은 좀 늘어졌으니까 네, 네. 이 정도 보고 보험회사는 그때까지 드릴게요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계약이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120살까지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은 이분은 뭐 충분히 리스크를 저쪽에서 보다 받은 거죠. 그런 면에 의해서는 연금은 어떤 보험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뭐 IRA라든지 어떤 무슨 Roth IRA라든지 401k라든지 이런 거는 저축이에요. 아, 그렇구나. 은퇴 보험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네. 사실 지금 잠깐, 그럼 그건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들으면서 굉장히 클리어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가 가끔 와요. 제가 은퇴 보험을 하나 들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보거든요. 그럼 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지금 뭐 45살이에요. 근데 한 달에 어느 정도를 넣으실 계획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 100불, 200불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자, 45살. 그러면 중요하니까 네.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네. 모아모아톡. 오늘은 선우미숙보험의 선우미숙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고 나가기 직전에 저희가 45세 정도 되신 분이 전화를 해서 뭐 한 100불, 200불 적으면서 은퇴보험을 들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빡 끊었죠. 왜냐면 쉬고 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자, 그러면 네. 200불이라고 치자고요. 네. 그래서 많이 써요. 그죠? 네. 그러면 45살에서 65살까지 해서는 20년이죠. 20년, 네. 자, 200불 넣으면 1년에 얼마죠? 2,400불. 그럼 10년이면 얼마죠? 24,000불. 20년이면 48,000불. 그럼 원금이 48,000불인데 제가 아까 내 저축이라고 했죠. 네, 네. 거기에 뭐 이자에 뭐 디비던드냐 뭐 배당금이 다 붙었다고 하더라도 48,000불이 불어봤자 얼마나 불겠어요. 이자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더블로 됐다고 쳐도 정말 크게 써서 그래도 10만 불이 안 되는 건. 예, 정말. 더블로 될 수도 없어요. 없죠. 예. 네, 네. 뭐 어떤 한간에는 뭐 룰 오브 72 그래가지고 뭐 몇 년이 지나면 그게 더블이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리로 불어난다 막 이거는 이러면서. 목돈을 집어넣었을 때 얘기고요. 이거는 지금 조각 해서 넣는 거잖아요. 네, 네. 처음서부터 48,000불을 넣는 게 아니라 200불, 200불 이렇게 해서 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껏 모아져 봤자 48,000불 원금에 많이 써봤자 한 7만 불? 이 정도 되면은 저는 맞다고 봐요. 이야. 네. 자, 그러면 7만 불을 이제 그때 가서 65살에 가서 연금화를 시켜요. 네. 그럼 얼마나 나올까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을 막 20년을 준다. 이렇게인가요? 65살에서 네. 20년 하자고요. 네. 20년을 하면은 네. 한 달에
300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right there. 그러니까는 뭔가 은퇴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면에서는요, 정말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협상을 할 수도 없고 눈 가리고 아웅할 수도 없고요. 그때 가서 복권을 타야 되나요? 지금 그 얘기대로라면 3,000불씩 계속 받는다는 얘기대로라면 사실은 그때 가서 복권을 타야 가능한 그렇지 얘기네요. 않아요. 그렇지 않고 네.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네. 어떤 사람이 30살부터 이제 50살까지 네. 우리 IRA를 넣는데 네네. 50살까지는 1년에 5,500불 넣을 수 있고 65살, 그러니까 50살이 넘으면은 6,500불까지 넣을 수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넣을 수 있는 맥시멈을 그냥 IRA에 넣는다고 1년이니까 1년에. 사실은 한 달에 500불을 넣는다고 보면 돼요. 조금 못 되죠. 네, 그 그죠? 정도. 네. 그 정도 열심히 모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30살부터 이 사람은 65살까지 30세 일 시작하면서 네, 나는 이제 완전히 그 35년을 작심을 하고 네. 네, 그만큼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50살까지 모으면요. 네. 이게 24만 불이 돼요. 그건 꽤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들리네. 네. 아까는 200불씩 넣었죠. 200불씩. 500불씩. 그리고 아까는 20년이었죠. 네, 지금 네. 이제 여기서 30살에서 50살, 물론 20년이긴 하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50살부터는 6,500불까지 금액이 더 늘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7%씩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 네. 정말 많이 후하게 줘서. 네, 네. 그러면 한 77만 5천 불 정도가 모여요. 30살 때부터 65살 때까지 IRA만 꾸준히. IRA가 말한 맥시멈을 every year 네. 다 넣으면 넣으면 77만 5천 불이 모인다. 네. 땡기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연금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95세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요, 네. 한 달 수입이 3,240불 정도? 그러면 이제 한 3,200불 정도?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할 수가 있죠. 연금화를 잘 네, 시키면. 네. 자, 그러면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셜 시큐리티 한 부분, 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내가 모아놓은 것에서 받는 거 한 부분,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비즈니스를 팔거나 뭐 어떤 다른 게 있으면은 네. 그런 거 한 부분. 그래가지고 여러 different basket에서 인컴을 다 조달하는 게 그게 정석이에요.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그쵸. 된다. 네. 그러니까 한 군데서 소셜 시큐리티만 의존하지 말고 또 IRA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내 비즈니스가 곧 은퇴 플랜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체를 다 걸 수는 없어요. 근데 그 IRA가 네. 나중에 내가 은퇴한 후에는 그 모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나요? 안 내나요? 자, IRA 그러면 우리가 트래디셔널 IRA하고 Roth IRA하고 두 가지로 나눠요. 네. 그런데 이제 트래디셔널 IRA는 텍스를 공제를 받죠. 네. 그러니까 텍스 사실은 공제를 커런 텍스를 공제받으니까 텍스 디퍼드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해에 IRA에 5,000불을 넣는다 그러면 5,000불은 마치 내가 안 번 것처럼 네, 이제 마지막에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텍스를 안 냈잖아요. 인컴 텍스를 그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내야겠죠. 글쎄, 그래서 지금 네,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IRA는 네. 내가 찾을 때 전체 100% 다 텍스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괜히 모았네. 그리고 Roth IRA는 하나도 안 내세요. 왜냐하면 네. Roth IRA는 내가 다 텍스 낸 돈으로 내거든요. 공제를 안 받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원금과 불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IRA, 트래디셔널 IRA는 그 불어난 부분까지 다 합쳐서 100%다 텍스를 내시지만 Roth IRA는 그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텍스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텍스가 없다는 건가요? 이자에 대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IRA를 드실 때 트래디셔널 IRA 텍스 공제 받는다 무조건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떤 게 지금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텍스업을 한
그런 데 들어가 있다면 소셜 시큐리티도 인컴이 많으면은 텍스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직장에서 401k가 있는데 뭐 또 그것도 텍스 다 내야 되죠. 네. IRA와 같은 것이니까 이런 분들이라면은 굳이 또 IRA에다가 또 트래디셔널 IRA에다 넣어서 또 나중에 받는 거를 텍스를 또 내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Roth IRA를 넣어서 어떤 부분이라도 텍스를 안 내는 것을 마련하는 게 그게 맞죠. 네. 텍스를 안 내도 되는 저축이나 보험이 있나요? 텍스를 안 내도 되는 저축이나 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생명보험을 사신다 그러면 네. 사망 보상금으로 받는 거는 텍스가 면제가 되죠. 텍스를 안 선생님 내죠. 그건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죠. 죽었잖아요. 그런데 제일 속상해요. 요즘에는 네. 어떤 그 하이브리드가 나왔어요. 아 진짜요? 근데 생명보험인데 네. 생명보험 안에 롱텀 케어, 장기간호 보험이랑 네네네. 또 크리티컬 일네스 보험이라 그래가지고 뭐 암이나 또 무슨 뭐 파킨슨씨나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뭐죠 그 고혈압 뇌졸중 중풍. 같은 거 네네네. 이런 크리티컬하게 병이 났을 때 인슈런스 컴퍼니에다가 이제 그거를 클레임을 하면 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불짜리 팔렛을 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당한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그 정도를 네. 얼마나 중한가를 계산을 해내서 이분은 뭐 지금으로 봐서는 한 3년밖에는 못 사시겠다.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네. 100만 불짜리를 디스카운트를 해서 네. 뭐 한 95만 불을 오퍼를 해요. 미리 준다고요? 미리 주는데 그게 텍스 프리예요. 아, 그럼 본인이 쓰는 거네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 네. 네. 아, 그렇다고 아플 수도 없고. 결국 내가 받으려면 내가 중병이 네.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슨 IRA라든지 또는 뭐 텍스와 상관없이 들어가는 저축이라든지 하는 것에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텍스를 안 내는 거는 Roth IRA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이제 선우미 선생님 또 집에 가서 공부하신 후에 다음 주에 와서 한 개 더 있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지금 네. 은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소셜 세큐리티 연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좀 아주 짧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온전히 소셜 세큐리티 연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네. 그 소셜 세큐리티 연금의 정의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이제 소셜 시큐리티가 사실은 이제 1935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때 생겨난 제도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29년에 아시다시피 대공황이 공황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공황이 일어나면은 뭐 그때부터 이제 물론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지만 한 4, 5년이 지난 다음에 이미 전조가 있었지 그리고 너무너무 나빠진 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직률이 25%도 넘어가고 또 뭐 회사의 펜션도 페이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게 바로 소셜 시큐리티였어요. 그래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트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1940년도 정도 네. 그때부터 첫 번째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사람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베이비 부모들 때문에 상황이 좀 심각한 네.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이 소셜 시큐리티가 굉장히 그 리타이어먼트 소스에서 인컴 소스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가 된 거예요. 근데 소셜 세큐리티 연금의 사실 정의는 내가 번 돈을 내가 이렇게 적립시킨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은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IRA든지 아니면 내 저축처럼 내가 일부를 적립을 하면 일부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전혀 아니라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맥시멈으로 받는 게 지금 현재 현재 맥시멈 받는 게 2,639불이에요. 맞아. 오바마 대통령도 그거밖에 못 받는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에버리지를 내면은요, 네. 1,341불이라고 해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돈은 2,639
9불. 9불. 네. 그리고 에버러지로 치면 1,341불. 네. 그 정도를 받는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시니어 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는 비즈니스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1,000불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두 부부가 합쳐서 1,500불 넘는 분도 많지 않으세요. 의외네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 게 네. 한국 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 미국에 일찍 오셔서 30살부터 텍스를 내고 이러신 분들은 드물시죠. 아, 그렇지. 네, 네. 대부분 보면은 일찍 시작하셔봤자 뭐 40대 중반, 50대 후반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뵙는 어르신들은 네.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간신히 채워가지고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2세나 3세 때가 되면 정말 네. 18살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텍스를 내니까 네. 얘기가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근데 걔네 때는 또 고갈된다며요. 그러면 정책을 바꾸겠죠. 그때 가서 네. 진짜 네. 너무 신나게 얘기하는 동안에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선우미 선생님이 너무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쏙 빠져들어갔는데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네. 이 소셜 세큐리티 연금을 좀 더 체계적으로 모든 네.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를 30분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모아모아톡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